현재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며 일본 당국이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해변에서는 종종 알 수 없는 원인의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일은 기존에 생긴 다른 일본 해변의 자연 현상과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하면서 일본을 더욱 놀라게 한다는데요. 현재 일본 홋카이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일과 한국 관련한 국제기구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본 해변에서는 갑작스러운 심해어의 출현과 같은 불길한 징조를 나타내는 표식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오키나와 앞바다에 나타나는 심해어들은 대부분의 경우 강한 지진을 앞두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투라치류라는 심해어는 매우 깊은 바닷속에서만 서식하는데 최근 일본 지바현 앞바다에서 발견되며 우려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심해어가 보이면 대지진을 우려하는 이유는 지하수에 지진 이전에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심해어가 해변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와 전통적 속설 등 때문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자연현상은 이러한 심해어나 지진 전조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인데요. 28일자 홋카이도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의 에리모정 앞바다 등에 서식하는 성게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대부분은 5, 6년 정도 된 성체로 이에 대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새끼 성게를 자연 방류해서 성체가 되면 거두는 방식으로 어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집단 폐사로 수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으며 앞으로도 더 이런 사례가 나올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국은 기후변화나 최근의 폭우로 인해서 염분이 낮아진 게 원인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성게가 이렇게 집단 폐사한 적이 거의 전례가 없어서 집단 폐사 원인을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 토카치 지역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집단 폐사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연어가 그렇다는 것인데 홋카이도 당국은 이번 달에만 폐사된 연어가 1,500마리 가량이라며 이 역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현상이었는데 다양한 원인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적조가 일어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적조 시에 연어떼가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인 용전산소가 부족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의 상승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홋카이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지방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간사이 지방인 일본 미에현에서는 작년 여름에 진주조개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오사카만을 관리하는 간사이 지방 당국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미에현이 진주 양식의 발상지이며 80% 이상의 진주가 폐사한 것은 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국이 역학조사에 급히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막연히 기후변화로 추측 중입니다. NHK에 따르면 1990년대에도 이러한 폐사는 한 차례 있었지만 당시에는 진주조개 돌림병이 발생했었으며 진주조개의 50%가 폐사했지만 이번과 같이 80%의 조개가 폐사한 것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원인 미상의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서둘러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자들을 비롯해 어업 종사자들이 원인을 알아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 중이죠. 하지만 전례 없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방사능 물질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작년부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발전소의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에 여전히 97% 핵연료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수 문제가 더 심각해지며 이것이 그대로 방출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전 지구적인 바다 오염이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전에서 오염수가 통제되어 있다고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만 지하수나 빗물 등의 오염수 누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어류 중에는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우럭이 최근에도 잡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몰래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계속해서 고농도의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고기가 후쿠시마 해역에서 나올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역시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각국 정부에 오염수 방출을 한다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반대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따로 설명회를 열면서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대사관은 한국도 월성 원전에서 해양 방사능 방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언론 상대 설명회에서 국제 관행상 모든 국가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월성 원전에서도 해양 방출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전 폭발이 일어난 곳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후쿠시마와 한국의 월성을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출 설명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장 인근 바다인 한국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한국 어부들은 해상으로 직접 배를 몰고 나가며 일본 정부를 향해 시위하는 등 일본의 행동을 강력 규탄하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뻔뻔하게 강행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입니다. 특히 이 과정 가운데 일본은 줄기차게 미국 국무부와 관련 사안을 설득하며 미국의 동의를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본의 끈질긴 설득 작업 때문인지 한국을 방문한 존 캐리 기후특사는 일본의 125만 톤 오염수 방출에 대해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IAEA와 협력했을 것을 확신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도 하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등을 미국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매우 끈질긴 로비로 이뤄낸 성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부흥에 장애가 되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국가들을 강력하게 설득 중입니다. 그 중에 유독 한국을 상대로는 WTO에 소송을 걸어 수입을 강제로 하게 하려 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도쿄올림픽 때 방사능 우려로 도시락을 싸왔다는 억지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일본은 유럽, 싱가포르 등을 차례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를 관철시키는 등 불철주야로 로비를 통해서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최대한 은폐하면서 급기야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배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지지도 얻어냈지만 IAEA 회장의 강력한 지지 발언도 등에 업었습니다. IAEA 회장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출한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IAEA가 의도적으로 일본 편을 들면서 문제를 방치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거의 모든 방사능을 제거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정작 삼중수소는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 정부는 관련 테스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IAEA가 일본 편을 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오랜 기간 일본이 IAEA에 분담금을 통해 로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최근 1-2년간 국제기구가 얼마나 로비와 분담금에 약한지 피부에 와닿게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WHO 국제기구는 중국 편을 들어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안 했으며 팬데믹 초반에는 일본의 크루즈선 확진자들을 일본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WHO 테드로스 총장은 크루즈선을 일본에 포함시키지 않은 바로 그날에 일본이 $10,000,000를 기부했다면서 감사하는 트윗을 올려 전 세계인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유명히 WTO 총장도 낙선하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 등이 같은 대륙임에도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국제적인 힘과 자본의 논리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IAEA에서 오랫동안 의장국을 지내면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들은 제대로 된 오염수 검사도 하지 않으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IAEA에서 뜻밖의 발표가 나며 일본 정부를 긴장시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2021년 의장국에 한국이 선출되었으며 64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회의 의장국이 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1957년 IAEA에 가입한 이래로 한국은 의장국을 처음으로 맡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의장국을 64년 동안 일본이 무려 6차례나 맡아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장국은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선출되는데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6차례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의장국을 수행하며 원자력 관련한 일에 영향력을 끼쳐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대륙 내 컨센서스 전체 동의가 필요해 한국은 항상 일본이 의장국을 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은 적극 의장국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본은 그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이 6번이나 의장국이 되도록 동의했는데 일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또한 외교 당국자는 이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매우 커진 것을 고려했다라고 했으며 일본이 관행과 같이 독점적으로 IAEA 의장국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일본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당국은 한국이 하필 2022년 시즌에 의장국을 지내는 게 불안한 눈치입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본은 2022년, 23년에 오염수 방출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행보를 보일 계획인데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일본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대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장국으로서 IAEA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좀 더 철저하게 검사하기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사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사안을 심의하고 권고까지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의장국이 된 이상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은 그야말로 원자력 강국이기도 하며 그간 전 세계에 기여한 바도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의 각종 결정 사안을 항상 무시해와서 IAEA 권고도 무시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시 공론하고 전 세계에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은 이에 대해 긴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 한국과 부딪히는 국면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일본이 독점하던 IAEA 의장국도 맡으며 일본 당국의 신경을 크게 쓰이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져가는 한국이 점점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